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톡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안어 그녀들의 법정 이 드라마 전개 속도 엄청 빠르지 않나요? 4회 만에 라영, 신재, 현진이 숨기고 있던 20년 전 사건이 드러났고 그녀들이 죽여서 유기했던 박주환이 알고 봤더니 살아있었으며 박재열로 삶을 살며 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상했듯이 법의관 홍현희의 남편이 바로 박재열 검사였는데요. 근데 전 홍현이가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는 나영의 부탁을 들어준 줄 알았는데 박재열이 시킨 일이었더라고요. 이게 완전 반전이었어요. 5회 예고편을 보니 라영 앞에 나타난 박재열은 자신이 박주환임을 밝히고 20년 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저수지에 유기된 후 죽지 않았지만 기억을 잃는 바람에 실종자 박주환을 찾을 때 나타날 수 없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분 박재열로 살게 된 박주환은 기억이 돌아온 순간부터 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 그녀들을 지켜봐왔고 결국 황현진의 DNA가 박주환 실종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99.99% 일치한다는 증거를 얻었는데요. 그렇게 박재열은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바로 세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드러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던 현진일 텐데요. 이에 라영은 박재열이 우리의 이름을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먼저 날리자고 제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영이 20년 전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먼저 세상에 공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언론은 라영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눈에 불을 붙이고 찾아내려 할 테니 박재열이 20년 전 자신이 세 사람에게 죽을 뻔했었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겠죠. 한편 안어 그녀들의 법정 4회에서는 20년 전 사건의 목격자인 남종민이 등장했는데요. 신재는 현진이 공격을 받고 자신의 차량에 2005가 적혀있자 그날 밤 플래시가 터졌던 걸 떠올렸습니다. 근데 저 이 장면에서 제작진의 디테일함을 느꼈던 게 강신재는 보통 차에 낙서 테러를 당해도 지우지 않고 쿨하게 그냥 타고 다녔는데 2005가 적힌 건 정신없이 지우더라고요. 이 장면을 통해 그녀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20년을 살아왔지만 그 사건이 그녀들의 목을 얼마나 조르고 있었는지 한 번에 보여줬죠. 한편 20년 전 남종민은 산책을 나갔다 오겠다던 박주환이 저수지 근처로 가서 라영을 성폭행하고 신재와 현진을 폭행하는 것을 모두 목격했으나 평소 박주환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기에 무서웠을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었기에 굳이 말려야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진이 신재의 목을 조르고 있는 박주환의 머리를 내리쳤고 현진과 신재는 쓰러진 박주환을 저수지에 유기했어요. 그때 남종민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었죠. 하지만 남종민은 자신이 본 사건을 묵인했고 증거사진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을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박주환이 라영을 성폭행하려 할 때 자신이 말렸다면 신재와 현진이 끼어들지 않아도 됐을 테고 현진이 박주환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이에 남종민은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묵인하는 걸로 대신했는데요. 또한 사건이 벌어졌던 2005년부터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죠. 사실 전 20년 전에 목격자가 발견되면 신재가 돈으로 목격자의 입을 막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종민은 구성규가 찾아와 박주환 실종 사건에 대해 묻고 가자 자진해서 20년간 보관해 두었던 필름을 분쇄하고 끝까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음으로써 자신이 돕지 못했던 3명을 이렇게라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고 여겼기에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자 여성 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을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숨어서 이 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한편 라영은 커넥트인의 피해자인 한민서를 찾아가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패션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건지 라영이가 민서에게 신겨준 굿도 너무 불편해 보이고 안 예뻐 보이던데 이건 제가 패션을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원작 드라마 줄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민서는 라영이 박주환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낳은 아이입니다. 라영은 출산한 아이를 입양 보낸 후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왔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 민서와 라영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원치 않는 관계 때문에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내야 했던 라영의 심정과
입양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집에서 가출한 후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민서. 앞으로 극이 진행되면서 라영과 민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제발 라영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아 거실이 아닌 방 안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민서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라영에게서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한편 한민서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은 기능이 단순했습니다. 이용자에게 선택을 받으면 알람으로 위치와 시간을 공지해주는 정도였죠. 커넥트인 어플에 대해 더 깊숙이 접근하려면 이용자의 핸드폰이 필요했어요. 이때 LNJ에서 일하게 된 한민서는 신재를 찾아온 권중현이 커넥트인의 VIP 이용자라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권중현이 신재 엄마에게 단 한 번도 연애 감정을 가져본 적 없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신재가 헤일로펌을 맡기고 싶어 했을 만큼 신뢰하고 존경하는 아저씨였는데, 헤일을 공익재단으로 만들고 싶다던 권중현의 추악함이 드러난 회차였는데요. 커넥트인 어플은 도청과 도찰이 되고 있었기에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접속하자 바로 삭제됐고, 커넥트에서는 LNJ에서 앱에 접속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원작 드라마에서는 현진에게 약물을 주입한 초록색 후드가 바로 한민서예요. 커넥트에게 협박을 당해서 이중첩자 역할로 LNJ에 접근한 건데요. 그래서 변호사님 중 한 분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조건을 건 거고요. 하지만 민서는 자신을 이용해서 커넥트에 접근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 나영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고, 정말로 그녀들이 날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되어 이중첩자 노릇을 하는 걸 멈췄습니다. 이에 오해 예고에서 커넥트는 한민서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며 너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윤라영이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데요. 과연 한민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 오해 예고를 보니 더프라임의 백태주 대표와 헤일의 후계자 강신재 변호사의 약혼설이 터졌더라고요. 신재는 이 기사가 딸에게 세 번째 남편을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작품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전 이건 백태주가 기사를 배포했다고 생각해요. 백태주는 커넥트인 어플을 만든 사람입니다. 물론 백태주가 커넥트의 꼭대기에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백태주가 만든 어플이 없었다면 커넥트도 없었던 거죠. 백태주는 강신재가 커넥트를 파고들자 그녀 가까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맡겼고 결혼 기사까지 내게 한 것 같은데요. 한편 남종민이 학생들에게 역광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에서 역광이 피사체의 얼굴 디테일을 전부 까맣게 뭉개기 때문에 처음 사진을 찍을 땐 다들 역광을 피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때론 이 역광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다며 밝은 빛 아래에선 보이지 않던 진짜 윤곽, 실루엣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빛의 뒤편에 숨어 있기도 하기에 모든 걸 이용해서 그 이면의 진실을 포착해야 한다겠죠. 전 이 말이 안어 그녀들의 법정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권중현처럼 세상 정의롭고 착한 사람 같아 보이던 사람의 이면, 백태주처럼 기술의 발전이란 가장 낮은 곳에 소외된 계층을 향해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해온 사람의 이면, 커넥트에 여성들을 대주는 역할을 해오던 검사의 이면, 그리고 여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해왔던 새 변호사의 이면, 이 모든 이면을 밝혀나가는 드라마인 건데요. 특히 라영, 신재, 현진이 박주환을 폭행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건 사실 법의 잣대로 보면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영이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고, 아무리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밝히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세 사람이 그 사건 이후 20년간 해왔던 선택들 때문에 전 세 사람이 20년 일로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과연 3살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박재열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